재보선 선거의 어떤 정치적 중요성 이런 걸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. 결과가 차기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다음 보궐선거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여당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선거에 이제 임할 거냐. 근데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이제 얻고 굉장히 큰 대승을 거뒀고 4번 넘는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그 국정 운영의 기조 자체는 굉장히 좀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추구하는 바를 밀어붙이는 이런 기조 가지고 이제 그 진행을 해왔던 거죠. 근데 결과적으로 물론 그 코로나라는 굉장히 호재의 어떤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그 국정 지지에 대한 평가가 팽팽하게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 우위도 좀 좁혀지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생겼다는 거죠. 네. 그랬을 때 지금의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과연 지금 그 힘을 밀어붙이는 어떤 기조대로 다음 선거, 이번 보궐선거에 임할 거냐, 아니면 좀 반성하고 뭔가 이게 좀 혁신하는 좀 그런 기조에서 이제 선거를 임할 거냐. 저는 그게 관심 포인트고,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후자의 기조로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, 네.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, 야권에서는 사실은, 정당 지지율은 굉장히 낮고 비호감이 높은데, 또 사실은 선거는 또 이제 정당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현 집권 여당을 혼내주기 위한 어떤 심판 선거도 가능한, 이제, 저번 선거는 아니었지만, 저번 총선은 아니었지만, 오히려 야권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한 선거였지만,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여당에 대한 심판 선거를 바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절반 정도는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랬는데, 지금 그 정치적 구심이 정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굉장히 그 이상한 인물로 네. 지금 결집되고 있는 건데, 야권에서는 과연 그런 어떤 정치적 구심으로 어떤 인물을 내세울 수 있는 건지,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어떤 변화를, 어느 정도까지 변화를 얘기할 네. 수 있을 건지, 제가 갖는 관심은 사실은 그 두 가지 정도. 지금 뭐 4개의 전국 단위 선거를 연거푸 패배했던 그 보수당이 내년 2011년에 그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할 거냐,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. 만일에 반격을 하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좀 사실은 좀 해볼 만한 이렇게 지금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지만 야권 입장에서는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가 정책 때문이다, 뭐 인물 때문이다, 메시지 때문이다, 태도 때문이다,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호감도를 좀 개선하면 선거에서 해볼 만하지 않겠냐 그러는데, 제가 해보면 그건 반대예요. 네.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선거를 자꾸만 지니까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선거를 이기고 나야 이게 개선됩니다. 네. 그러면 만일에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, 진다면 그 윤석열 대망론이 갑자기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. 이게 국민의힘으로는 좀 어렵겠구나. 그럼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고, 또 반대로 3회 대안을 이제 찾는다. 예,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.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진짜 윤석열 총장을 진짜 그만두게 할 생각이 있다. 그만두고 지금 공수처도 법안을 바꿔서 좀 통과시키고 싶다. 그렇게 두 가지를 했을 때, 그러면 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? 저는 도움될 것 같지가 않아요. 역풍이 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죠. 그렇게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 그러면 여당은 레임덕이라든가 다음 대선에 도움이 될 거냐?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.